자, 국가복지 재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복지국가가 42년제 베버리지 보고서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복지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70년대 오일 쇼크를 받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복지국가가 재편이 됩니다. 야, 이제 우리 복지 못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제3의 길이에요. 자, 1의 길, 민주주의. 복지 계속 합시다. 2의 길, 자유주의. 복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지는 소용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복지, 고부담, 저효율이. 왜요? 아이, 복지하면 뭐해? 밑 빠진 독이 물 붓긴데. 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 티가 안 납니다. 좋아지질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보통 보면 우리나라 600조건 600조 1년에 쓰는 예산이 600조인데 그중에 한 35에서 40%가 그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뭐 잘 사나요? 아니요,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은 진짜 영락없이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은 영락없이 어려워요. 근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쓴다면 그래도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민주주의를 하는 것보다 뭐 사회복지를 뭘 하냐라고 얘기하는. 그럴 바엔 고효율, 저부담, 불평등 하더라도 어차피 그 돈을 복지 안 썼으니까 불평등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걸로 다른 걸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팽배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중재안으로 제3의 길이 나타나는 거죠. 자, 복지 찬성 대신 주체는 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지하는데 국가가 하냐 안 하냐 싸우고 있으니까 그럼 복지를 하는 대신 국가는 하지 않고 민간이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냐? 중앙정부가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민간, 뭐 기업 얘네들이 이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복지 다원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를 지향하고 비영리, 기업, 지방정부 새로운 주체 잡는 사회투자국가 건설이 목적입니다. 사회투자국가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대가로 아니면 무언가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회의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하는데 투자를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조건부 수급자 같이 노동력을 한다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 사회투자국가를 건설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뭐요? 방금 이야기했죠. 다원주의, 복지 다원주의예요. 이 복지 다원주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복지 다원주의, 복지랑 다원주의, 다원하겠다. 뭐 복지의 주체를 다원주의하겠다. 그래서 복지 주체의 다원화를 의미하는 복지 다원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방, 민간, 기업 등이 이제는 복지를 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걸 복지 다원주의를 줄여서 하는 얘기가 민영화예요. 민영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지 다원주의, 사회투자국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복지 다원화 민영화를 시키고 사회투자국가 그래서 이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대가로 무언가를 하는 대가로 이제 사회투자국가가 들어갔고 이제는 급여를 직접 제공 안 하는 거예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너 공부해라. 돈을 딱 줬어.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겁니다. 즉 뭐예요?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럼 장학금만 딱 줘버리는 거예요. 장학금 줘서 장학금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들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 다원주의는 공급 주체의 다양화예요. 복지 공급 주체의 다양화로 지방정부, 비영리 기업 이런 다원화하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복지 다원주의. 사회투자국가. 이제 국가가
사회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이제 사회에 투자한다는 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해 놓고 그 일자리에 와서 일을 한다는 조건, 일을 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경제와 복지를 두 마리를 모두 잡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투자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 안정, 성장, 성성성을 결합한 전략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나 근로복지 연계로도 해석이 되는 것이 사회투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즉 뭐예요? 인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본에 투자하는 것으로 너가 그냥 너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 투자하고 그 투자된 사회에 투자된 것에 네가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의 투자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가 사회적 배제예요. 사회적 배제. 이게 사회적 배제는 원인, 과정, 결과, 즉 뭐냐? 빈곤이 되는 원인, 빈곤으로 되는 과정, 빈곤의 결과 이런 것들을 모두 뭐 한다는 거예요? 침해당한다. 침해당함으로써 최소한의 그 기본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심리 문화를 포함해서 빈곤의 결과뿐만 아니라 원인과 과정에 이르는 종합적인 관점이 사회적 배제입니다. 이 사회적 배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사회적 배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결핍당하고 불이익당해서 사회 경제 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배제니까. 사회적 배제로 이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장애가 생겨서 일을 하지 못하네.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네. 이런 게 빈곤의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픈 사람이라고, 나에게 장애가 있다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공부를 못했다고 하면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고, 내가 장애가 생겼으면 장애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설이 변화해야 되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 것들을 모두 해주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모두 사회적 배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배제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과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에 초점을 두고 다층적 대책을 촉구한다. 그렇죠. 이제 집단의 다차원적 불이익이에요. 하나 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나 집단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한 개가 아니고 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불이익을 여러 가지로 벗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해결도 다층적 대책을 촉구하는 거죠. 10개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면 10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번입니다. 자, 2번 특정 집단이 경험하는 배제는 정태적 사건이 아니라 동태적 과정으로 본다. 그렇죠. 왜 정태적 사건은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사건에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동태적 과정은 아까도 했죠. 원인, 과정, 결과 모두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건, 결과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까지도 모두 보는 동태적 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한번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의 원칙으로부터 등장하였다. 자, 우리 사회적 배제라고 하는 개념은 열등처의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나타나게 됐는데 이 인간이 현재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빈곤해진다. 근데 이런 빈곤의 가장 명백한 요인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뭐 하지 않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주거, 교육, 건강 서비스 뭐 이런 권리들을 이게 부적절하게 줬던 거예요. 누군 A는 다 받을 수 있고 B는 하나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 B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 권리 등이 똑같이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질병뿐만 아니라 뭐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권리가 부적절하게 즉 만약에 누구는 그 권리를 받았는데 누구는 못 받았다. 그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적 배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사회적 배제 개념은 열등처우 원칙과는 달라요. 열등처우 원칙은 여기 와서 일하는 사람은 열등해야 한다. 어디보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열등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 여기서 일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해. 라고 얘기하는 게 열등처우 원칙인데 사회적 배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회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이네요. 열등처우 원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요. 4번 소득의 결핍 그 자체보다 다양한 배제 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원인, 과정 이런 것들을 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 원인이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원인, 과정까지도 모두 보게 된다. 자, 5번 사회적 관계함으로부터 단절과 차별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죠. 누구는 10개 주면서 누구는 하나 줘.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10개 줘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배제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들의 영역에서 결핍당하고 박탈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해야 되는 그런 기본권을 모두 박탈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사회적 배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투자국가네요. 자, 1번.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 확대, 사회투자국가. 자, 어때요? 확대될까요?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회 참여 확대된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이제는 예전에는 참여 안 해도 수급비가 나왔는데,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노동 능력이 있다고 수급비가 안 나오는 거야. 참여해서 일을 해야지만 수급비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자, 2번. 경제성장과 사회통합 동시 추구. 그렇죠. 사회에 대해서 경제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수급자도 수급비를 받기 위해서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사회통합이 되는 거죠. 야, 누구는 받고 누군 내기만 하냐? 나 조세저항 나타나서 못 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다 같이 노력하고 다 같이 세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조세 저항들이 조금 없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그렇죠.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거를 투자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어디서 나와서 지역사회 복지는 조금 배웠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로 환원하는 거잖아요. 환원. 이익을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사람에 환원하고 이러다 보니 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어려운 지역사회에게 소득을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자본이었던 것처럼 이런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투자를 강조합니다. 자, 4번 불평등 해소보다 사회적 감수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건 뭐냐면 결과만 해소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배제는 원인, 과정, 결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배제 감소가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5번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성향이 강하다. 예전 돌아간대요. 뭐요?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 이걸 뭐라고 생각해요?
즉 시장경제죠. 시장경제. 이거는 시장경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회귀하는 성향을 강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같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쉽게 되면 사회적 배제 요것만 본다라고 얘기하면은 뭘로 볼 거냐라고 하면요. 그 뭐 기본소득 보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회투자국가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 5번이네요. 이 사회투자국가가 아니라 이거는 시장경제 즉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복지혼합경제. 복지혼합경제 이해가 아닌 것은 자, 복지혼합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혼합이 될 때 그럼 경제는 누가 있었어요? 복지를 국가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누가 한대요? 국가와 민간이 함께 한다잖아요. 민간, 비영리 부분. 그래서 즉 같이 하니까 이것이 민영화죠.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쉽게 하면 복지 주체의 다양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민간이 복지를 하는 거죠. 자, 시립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 그렇죠. 국가가 지어가지고 민간에 위탁 주면서 함께 하려고 하는 국가와 민간이 함께하는 민영화를 의미할 수 있겠죠. 자, 2번 사회복지관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 그렇죠. 그 복지 움직이면 그 국가는 민간에서 그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돈을 벌어서 그 이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복지 혼합 주체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맞죠. 자, 바우처 방식에 이용한 보육 서비스 제공. 그렇죠. 이 바우처는 국가가 예산을 주지만 보육 서비스는 누가 정해? 민간이죠. 국가와 민간이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복지 혼합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 정답은 4번이네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에 의해서 수급자를 주는 거고 이건 민간이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국가의 경제입니다. 근데 복지혼합은 공공과 민간에 함께하는 것. 그래서 민영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민간이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한 노인 요양병원 운영. 그렇죠. 우리 보험료로 운영하잖아요. 보험료. 국가 예산도 들어가지만 보험료로 해서 이거 민간이 병원을 짓고 그 병원에서 서비스를 주고 그 혜택을 주면서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복지혼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국가가 서비스를 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국가가 서비스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간이 줌으로써 같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